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디지털 터빈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이 2021년 8월 9일날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때 이후로 17%에 이르는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하락이 정당했는지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미래 전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EPS의 경우는 컨센서스가 0.31달러였고요. 실제 결과는 0.34달러가 나와주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대비해서 0.03달러인 8.8%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컨센서스 이상의 EPS를 보여주고 있고요. EPS 또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매출액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011년 2분기 매출액은 191.26 밀리언 달러였으나 디지털 터빈은 실제로 212.62 밀리언 달러를 내주면서 11.17%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매출액은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2분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260.3% 성장해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훌륭한 매출액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 3분기 디지털 터빈은 300밀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306 밀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294.56 밀리언 달러를 상회한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부분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second quarter of the fiscal 2022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3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2011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의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On-Device Media, In-App Media at Colony, 그리고 In-App Media Fiber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On-Device Media는 디지털 터빈의 전통적인 사업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미디어 컨텐츠를 저희들과 같은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탭이 On-Device Media의 20%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부서인데 아마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스타벅스와 같은 싱글탭을 자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앱을 설치할 때는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하고는 하나 사용자들은 BBC 뉴스를 보다가 스타벅스 싱글탭을 발견하고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것이죠. 디지털 터빈과 같은 기업이 싱글탭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BBC와 스타벅스를 이어줌으로써 광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글탭은 2021년 2분기에 600%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연 2억 5천만 개의 핸드폰을 납품하는 삼성 측에서 싱글탭의 기능을 런칭하여 전 세계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싱글탭을 이용해서 다양한 앱과 미디어 컨텐츠들을 광고주들로부터 수주를 받아 넣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광고주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디지털 터빈은 자사의 기술을 더 많이 어플라이 시킬 수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윈윈윈이죠. 그 다음 부서는 In-App Media at Colony입니다. at Colony는 최근에 디지털 터빈에 합류하게 된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 다양한 브랜드, 퍼블리셔,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의 광고를 소비자의 핸드폰에 넣어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IDFA를 on-off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은 광고 식별자를 추적하여서 타겟 광고를 해왔는데 사용자가 IDFA 기능을 이렇게 off 하면요. 광고주들은 더 이상 타겟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도미노 피자를 자주 이용하는 저의 경우는 항상 도미노 광고가 주변에 뜹니다. 애플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20% 정도의 매출액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46%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n-App Media Fiber인데요. 파이버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퍼블리셔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파이버 또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198%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On-Device Media, at Colony, 그리고 파이버 측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2022년 1분기는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이것은 실제로 2021년 2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2021년 1분기는 2020년 2분기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안드로이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갖춘 핸드폰 기기는 매년 높아질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 살짝 이렇게 주춤했다가 다시 5G의 등장과 함께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릴 예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비율 또한 봐야겠죠.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와 iOS가 사용되고 있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보시면은 안드로이드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의 비율이 줄어들기는커녕 천천히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애플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분은 디지털 터빈이 성장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시장 속에서 18.9% 정도밖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디지털 터빈이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디지털 터빈은 틱톡의 유통사가 되었다고 2021년 7월 29일날 공지를 했는데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앱이 틱톡이라는 점을 봤을 때 디지털 터빈과 틱톡의 파트너십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터빈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지금 EV2 Forward Revenue로 5.4 정도의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터빈이 보여준 평균 멀티플은 이렇게 5.99로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에 17%가 빠진 이상 디지털 터빈은 이제 저평가역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본다면은 디지털 터빈은 이제 61선 저항선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터빈은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 및 횡보를 해왔고요. 강한 저항선을 앞두고 있기에 일본 기준으로 디지털 터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기업의 펀더멘탈과 재정 상태를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분기는 212.62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에서 이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이 그로스 프로핏 또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를 보고 있어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디지털 터빈의 경우는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부채가 233.83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단기부채로는 20.41밀리언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어블은 155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지불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이로써 디지털 터빈은 총 408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84밀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리시버블은 219밀리언 달러로 총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303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록 현금 대비해서 부채가 더 많기는 하나 지금 디지털 터빈은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장기 부채가 전체 부채 대비해서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터빈의 실적, 미래 전망, 밸류에이션, 그리고 펀더멘탈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터빈의 펀더멘탈과 미래 전망이 좋은 가운데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래도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저평가 지점에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분석이었고요. 디지털 터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신 뒤에 좋은 판단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기업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